예,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지기공학과 2학년 미남교수 신정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최민호입니다. 이번 발표는 총이치 기공학을 배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총이치의 개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발표에 앞서 저번 주에 교수님 방송 촬영을 무사히 마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이번 주말이었죠. 주말에 교수님 조선대학교 가셔서 또 스마트한 강의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카페 글을 보다가 이제 교수님이 답글을 달아주신 걸 봤는데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댓글을 본 기억이 있는데, 예, 건강 항상 주의하시고, 예, 또 이번에 또 요새 또 미세먼지가 많이 높은데 항상 목감기 조심하시고 가끔씩 뭐 삼겹살이라든가 고기를 드심으로써 이제 목에 있는 뭐 먼지라든가 그런 것 좀 이제 제거하실 수 있도록, 예, 그런 또 시간을 또 나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평일에 계속 며칠 동안 비가 내린다는 날씨 예보를 보았는데, 예, 우산 꼭 챙기셔서, 예, 이제 요즘 또 미세먼지가 높아서 비를 맞으면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예, 산성비를 맞지 않으시도록 우산 잘 챙기시고 또 얼른 몸 개차하셔서 다음 주에 또 좋은 강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 그거 뭐 방송 촬영이라든가 조선대학교 가셔서 강의하신 거 또 촬영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뭐 시간 나시면은 카페 같은데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셨을지. 예,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총이치 기공학의 개요에 대해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총이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총이치는 상악 치아의 전부 또는 편악에서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제3대구치를 제외한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치시킨 가철성 보철물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 부상 이치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틀니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완전 틀니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보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쉽게 말을 풀어서 해석하자면은 이제 뭐 전치부든 구치부든 이제 구강 내에 이제 어르신들이 치아가 모두 빠지거나 퇴축으로 인해 상실되었을 때 이제 치아의 3대 기능이죠. 저작, 발음, 심미, 이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또는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부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빨이 다 상실돼서 뭐 음식을 씹질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웃을 때 입을 드러내고 웃을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어르신도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신데도 치아가 없는 상태인 것을 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치아가 없으면은
웃을 때도 뭐 입을 벌리고 웃을 수가 없고 이렇게 입을 다문 채로 그냥 미소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다시 환한 미소를 찾아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초이치 완전 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초이치를 제작을 통해서 또 제작을 하는데 또 환자에게 딱 맞는 위치를 제작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앞서 강의에서도 배웠다시피 개인 트레이 제작 및 여러가지 환자 상황에 맞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총이치를 만들어서 총이치 완전 최종 인상을 떠서 이제 만들어서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을 시켜서 환자가 이제 입을 벌리고 아주 환하게 웃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총이치이자 총이치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총이치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은데,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교합학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의 종합적인 지식을 결합시켜서 자신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총이치를 만드는 그 퀄리티라든가 그런 것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총이치를 만들 때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서포트, 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 리텐션, 세 번째는 교합 시 안정, 오클루절 밸런스인데요. 우선 제일 먼저 지지는 의치에 가해진 저장력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치가 놓이는 토대가 되며 의치를 통해 저장력이 전달되는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총이치에서는 이제 점막으로 덮인 뼈에 의해서 이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와 교합 시 안정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지에 대해서는 의치에 가해진 저장력에 대한 저항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유지인데요. 유지는 의치에 있어서 중력이나 음식물의 접착력 또는 이제 입을 벌릴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 의치가 이제 이탈되지 않으려고 구강 내에서 저항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안정은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동요되거나 위치의 변화 없이 고유의 위치에 있으려는 성질 또는 평형점을 벗어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지와 안정은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유지에는 이제 물리적 요소와 해부학적 요소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물리적 요소는 이제 의치와 구강 조직 또는 타액 간에 이루어지는 물리적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물리적 요소에는 7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응착력인데요. 응착력은 다른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데, 이제 타액과 의치상 또는 타액과 점막 사이에 응착력이 나타납니다. 이 응착력을 근데 효과적으로 얻으려면 접촉면 간의 간격이 작거나 균등한 게 접촉할 경우, 아니면은 접촉 면적이 넓을 경우, 또는 피계 기간이 길수록
이 응착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점착력이라고 더 불리게 되는 이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응집력인데요. 이제 응집력은 이제 응착력과 반대로 응착력이 다른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응집력은 같은 분자끼리 끌어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힘으로 이제 의치상과 점막 사이에 개재된 타액층에서 나타납니다. 타액의 표면 장력이 크거나 타액의 점성이 높고 타액층이 얇을 경우에 이 응집력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표면 장력인데요. 표면 장력은 이제 의치상과 구강 조직 사이에 얇고 균일한 타액이 개재되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것을 표면 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물리적 요소에서는 먼저 일단 응착력이랑 응집력의 차이를, 이제 응착력과 응집력의 둘의 차이를 잘 이해해서 둘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세관 인력인데, 액체 속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의 액면이 외부의 표면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으로 고체에 접근한 액체면의 분자를 고체가 끄는 힘을 말합니다. 구강 내에서는 의치상과 점막 사이에 타악이 개재되어서 이것을 모세관 인력으로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계적 유지인데요. 기계적 유지는 치조제의 첨화, 즉 함몰 부위를 적절히 이용하면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의 경우에는 후학설 골근 변연부를 후학설 골근구에 적절히 위치시키면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의치상 변연 봉쇄와 대기압인데요. 의치상이 구강 조직에 밀착되면 공기가 빠져나가서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의압이 작용하여 흡착에 의한 의치의 유지력을 얻게 되는데, 대기압에 의한 유지력은 의치상이 넓고 진공도가 높으면 좋습니다. 우선 진공도를 높이려면 의치상의 변연을 봉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상악 의치상의 경우에는 후연 폐쇄를 시행하면은 진공도를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 요새 마지막으로 이제 근압 유지가 있는데, 총이치는 이와 관련된 주위 조직의 근압력, 즉 뺨과 입술이 구강을 향해 안쪽으로 미는 힘과 혀가 밖으로 미는 힘의 영향을 받는데요. 의치상의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근압을 받을 수 있도록 의치의 연마면을 그 주위 조직과 조화롭게 형성하고 적당한 주연의 길이와 형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순엽 측의 입술과 뺨과 설측 혀 간에 근압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중립대의 인공치를 배열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리적 요소에는 7가지가 있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물리적 요소, 해부학적 요소가 있는데, 해부학적 요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인데요.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에는 협근과 구륜근, 그리고 설근이 있습니다. 협근은 이제 수축 시 의치 연마면을 압박하여 의치의 유지 안정에 도움을 주고 혀의 미는 힘에도 안정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구륜근은 혀가 밖으로 미는 힘에 대해 균형을 맞추고, 설근은 뺨과 구순이 안으로 미는 힘에 대해 균형압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인데요.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교근, 두 번째로 이설골근,
세 번째로 내측 익돌근, 그리고 네 번째로 악설골근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근은 이제 수축하면 하악 의치상 후연부를 밀어내어서 의치를 전방으로 이탈시키며 구광조를 구성하고 있는 이설골근과 악설골근은 수축 시 구광조를 올려 하악 의치를 밀어서 이탈시키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측 익돌근도 수축할 때 하악 의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그러므로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조제의 형태와 점막 성상인데요. 의치의 유지는 치조골의 흡수가 적을수록 유리한데, 치조골의 높이가 높을수록 수평적 이동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으며, 치조제에 함몰 부위가 있는 경우 기계적인 유지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의치상이 접촉하는 점막은 점막의 치마량이 균등하게 일어나고 점막이 비교적 두껍고 탄력성이 풍부하며 골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유지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았고, 이제 다음은 안정 스타빌리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에는 이제 근균형, 머슬 밸런스와 교합균형, 오클루절 밸런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근균형은 치아 접촉과는 무관하고 구강의 기능 운동 시 이제 혀나 입술, 이제 뺨의 근력에 의해서 의치가 타락하지 않도록 평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균형을 위해서는 이제 의치상의 연마면과 변연부를 주위 조직의 운동과 이제 조화롭게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합균형은 악골의 기능 운동 시에 의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상하악 치아의 교합 접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합 균형을 위해서는 치조 정관선의 법칙에 맞게 인공 치아의 위치를 설정하고 하악의 어떤 위치에서 교합해도 균등한 접촉 관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이 양측성 균형 교합은 저번 주에 이제 교합학 시간에도 이제 배웠던 부분인데요. 이제 교합은 그때 당시 배웠던 게 이제 교합의 이제 원천은 이제 총이치를 만들다가 이제 발생되었다고 배웠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양측성 균형 교합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습니다. 그때 배웠던 기억으로는 이제 양쪽 구치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좀 예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입 안에 이제 총이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제 구칩으로 이제 음식물을 저작해서 먹잖아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오른쪽이고 왼쪽이라고 치면은 이제 오른쪽에 음식물을 넣고 구치부 쪽에 이제 저작을 하면은, 여기는 음식물이 사이에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저작했을 때 이제 이 음식물이 있고 이것을 저작하는 그 측을 작업측이라고 해놓으면은, 이제 반대는 이제 균형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작업측에서 이제 음식물을 저작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을 때 이제 균형측이죠. 반대쪽에 있는 구치부는 이게 되는 현상, 이것을 그때 양측성 균형 교합이라고
양측성 균형 교합과 관련된 것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비롯해서 그때 뭐 베넷 무브먼트 뭐 이런 것도 배웠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치아에 관련된 부분들, 뭐 기공에 관련된 것들은 뭐 교합이라든가 총이치 뭐 이런 과목을 꼭 나누지 않더라도, 뭐 총이치에 있어서 교합도 중요하고 교합에 있어서도 총이치에서 총이치를 만들 때 이루어지는 과정들 중에서도 포함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일단 알아놓고,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가지치기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한 그러한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 좀 딴 쪽으로 샜는데, 양측성 균형과학,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게끔 만들고 있어도, 일단 음식물이 상하악 인공치 사이에 개재되면은 음식물이 없는 반대측, 즉 균형측이죠. 균형측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계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따라서 양측성 균형 교합으로 안정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상하악 치아 사이에 아무것도 개재되지 않을 때뿐이고, 가장 중요한 음식물을 씹고 있을 때 저작 운동 시에는 의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음식물을 저작하고 있는 이 작업측은 이렇게 음식물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계되지가 않는데, 이제 균형측인 반대측은 이렇게 구치부 사이가 교합이 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는 경우 이제 이갈이나 이약물기 등의 이상 기능시나 저작 과정 중 음식물이 작게 분쇄되었을 때는 확실히 의치의 전복력이 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성 균형 교합이 의치의 안정성을 얻는 데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지 저작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작업 측의 음식물 개재로 균형 측은 상하 치열이 이계되어 있으므로 작업 측을 축으로 한 의치의 전복력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치아의 배열 위치를 정해서 교합관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안정을 교합관계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알파벳 A 지점에 이제 만약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제 BC에는 이제 밑에 어떤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딱 맞는 부분인데, 이제 A 쪽은 밑에 그 받쳐주는 그것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힘을 가했을 때 약간 널뛰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널뛰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균형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서 이제 어느 쪽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뭐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힘이 덜 들어가서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얼마 안 올라가서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부분에 힘을 줬을 때 가장 끝 부분이고 이제 아래에 받쳐주는 어떠한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이 가해졌을 때 이제 반대쪽 부분이 이제 뜨는 현상, 그래서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A 지점은 올바른 위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B나 C 같은 경우에는, B에는 바로 아래에 그 어떤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의치를 누르는 힘으로 그게 발휘를 해서 이제 의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이제 아래에 그 받침대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받침대가 있는 그 사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작용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오히려 유지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작용하면 작용했지 전복시키는 그런 힘은 발생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의치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B와 같은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총위치의 개요 부분에 대해서 PPT 발표를 했는데 일단 지금 벌써 강의가 이제 다음 주면 5주차가 돼가는데 어떤 이런 앞에 개요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총위치의 개념 이런 것들을 모르고 뒷부분에 뭐 총위치 제작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알게 된다면은 이제 띄엄띄엄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또 이런 자기 주도 학습적인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또 남들에게 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이러한 선행학습 강의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개요를 통해서 총이치 강의를 이해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벌써 5주 차인데 앞으로 수업에 좀 더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서 점점 더 총위치 기공학이라는 이 강의에 재미를 붙여서 제 앞으로의 학업 성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수님이랑 아직 그 상담을 못 받았는데 상담을 빨리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소개서를 먼저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서 교수님과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러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이치 기공학 제1장 개요 부분에 대한 PPT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